최근 부산 도시철도 1호선에서 잇따라 멈춤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원인에 노후된 전동차와 시설 문제가 꼽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도시철도 안전 사각지대를 충분히 개선하기 위한 예산 확보마저 실패해 사고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부산 도시철도 부전역. 가까스로 출발한 열차 한 대가 승강장 앞에서 다시 운행을 멈춥니다. 전동차 내부의 전력장치가 고장난 겁니다. 이 사고로 승객 30여 명은 다음 역에서 내려 열차를 갈아탔고 도시철도 운행은 9분간 지연됐습니다. 사고가 난 전동차는 36년이나 지난 노후 차량이었습니다. 노후 전동차는 도시철도 사고의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최근 3년간 부산 도시철도 사고 건수는 7건, 이 중 4건은 1호선에서 발생했습니다. 1호선 전동차 51대 중 30대는 운행한 지 26년에서 39년 된 노후 전동차들입니다. 작년에 4개 편성 32칸을 교체 완료하였으며 올해 14개 편성 112칸을 교체할 예정이며 2026년까지 전체 교체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전력과 신호, 궤도 통신과 같은 열차 운행 관련 노후 장비들인데 도시철도 운행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2022년 기준 1호선은 시설의 39%, 2, 3호선도 4분의 1이 노후된 시설로 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시설 개선을 위해 올해 1,8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었지만 예산 문제로 규모는 340억 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마저도 137억 원은 공사채, 즉 빚을 내야 하는 처지입니다. 계획은 거의 수립했지만 실제로 확보된 예산이 23조 예산이 341억밖에 안 되니까 그 정도밖에 이제 투자를 못한다는. 지금 올해 12는 34억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교통공사는 앞으로 3년간 전동차를 제외한 시설 개선에 3,300여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도 현재로서는 1,500여억 원으로 반토막난 상황. 노후된 시설에다 안전을 개선할 예산도 부족해 도시철도 승객들은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명입니다. 서구청 주차장에 진입하던 승용차가 돌진해 보행자와 주차된 차량들을 들이받았습니다. 50대 보행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그런가 하면 강서구에서도 승용차가 인도를 넘어 가게로 돌진해 2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송광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주차된 차량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차량 엔진룸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사고가 난 시각은 어제 오후 5시 반쯤. 5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서구청 출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속도를 높여 80여 미터를 돌진했습니다. 주차된 차량 9대를 들이받은 뒤 구청 건물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차장에 있던 50대 시민이 차에 치여 의식을 잃고 대학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옮겨졌습니다. 호흡만 있고 의식이 없었다 그랬거든요. 음주는 우리가 감지를 바로 해봤는데 안 나왔고 다른 약물이나 이런 게 있는 거는 아직까지는 확인이 된 바는 없어요. 사고를 낸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부상을 당한 운전자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소환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흰색 승용차가 음식점 입구를 들이받았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강서구 명지동의 한 도로에서 5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인도를 넘어 음식점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송하모입니다. 지난달 동래구의 한 대형 프랜차이즈 필라테스 가맹점이 환불해주지 않은 채 갑자기 폐업해버렸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수강료 먹튀를 한 곳은 이곳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구 한 지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이 아니라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중구의 한 필라테스 학원을 다니던 30대 여성. 지난달 14일 밤 12시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틀 전인 12일을 기점으로 폐업한 사실을 알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선 폐업 후 통보한 겁니다. 1월 12일까지 가서 수강을 했었어요. 인사도 다 하고 그날 저녁에 수업을 듣고 갔는데 더 어이가 없죠, 사실. 선생님도 그럼 알고 계셨나? 라는 의심도 좀 되고.
환불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회원권이 절반 이상 남았지만 파산 상태라며 한 푼도 못 준다고 했다는 겁니다. 기존 회원은 100여 명 규모였지만 일부만 환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폐업 뒤 필라테스 센터는 새 임차인에게 넘어갔습니다. 문제가 불거진 필라테스 업체입니다. 원래 영업하던 업주는 필라테스 기구까지 모두 두고 사라진 상태입니다. 회원들은 프랜차이즈 본점에 문의했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무책임하게 자기들 관련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계셔서 조금 그 부분은 조금 속상한 부분이죠. 본점은 프랜차이즈 이름을 쓰긴 했지만 가맹점이 아니어서 이관도 못 해준다는 입장입니다. 정확히 따지면 프랜차이즈가 아예 아니고요. 그 이유는 저희가 그냥 오픈만 해줬다는 거예요. 가맹비를 받거나 로열티를 받거나 이런 관계가 아니고요. 수강료 먹튀 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프랜차이즈는 계속해서 몸집을 불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 없이도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광고하며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라서 강사나 매니저 같은 부분들도 어차피 본사에서 다 관리를 해주고요. 내가 관리를 안 해도 어느 정도 수익금도 벌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인수를 해서 투자금 회수도 빠르고. 프랜차이즈 본점 측은 이 같은 피해가 일부 사례일 뿐이라는 입장. 경찰은 피해 회원들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어제는 봄처럼 따뜻하더니 밤새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10도에 머물면서 쌀쌀하겠고 주말인 내일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를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 정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다시 두꺼운 겉옷을 챙겨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어제는 봄처럼 따뜻하더니 하루 만에 다시 겨울이 됐습니다. 밤새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해 현재 기온은 부산이 2.6도로 어제보다 10도가량이나 뚝 떨어졌는데요. 예년 수준의 추위지만 하루 만에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서 오늘은 더 춥게 느껴지겠고요. 낮에도 기온은 10도에 머물겠습니다. 눈비가 모두 그치고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부산을 비롯한 동쪽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대기질은 좋음 수준으로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며 현재 기온은 부산과 창원이 2도, 양산 3도, 일부 내륙 지역은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부산과 진주가 10도, 양산 11도, 울산과 창원이 9도에 머물러서 어제보다 4도에서 11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현재 남해와 동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5m까지 거세게 일겠고요.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낮부터 다시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 오후부터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지역의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 체계를 새롭게 수립하기 위한 정부의 교육발전 특구 공모에서 전국 지자체들의 유치 경쟁이 현실화됐습니다. 1차 공모에서부터 대거 지원이 몰리면서 치밀한 대응이 중요해졌습니다. 부산시와 교육청은 부산형 발전 모델을 내세우며 유치를 자신하고 있는데요. 비교 우위 확보가 관건이겠죠. 남희력 기자입니다.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이 의욕적으로 유치를 추진해온 정부의 교육발전특구 1차 공모 마감 결과 서울을 뺀 전국 16개 시도 중 15곳은 물론 94개 기초지자체들까지 대거 신청했습니다. 교육부는 기회 확대를 명분으로 공모 절차를 올해에만 2차례로 늘리는 등 참여 저조가 우려됐는데 부산으로선 오히려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따라서 공교육 혁신과 지역 대학 산업을 연결하는 광범위한 지역 혁신 체계 구축을 통해 교육의 힘으로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내세운 부산형 모델의 비교 우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다른 지역의 특구 사업들은 주로 특성화 사업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저희의 가장 큰 특징은 공교육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공교육 차원의 돌봄 기능을 강화한 부산형 통합 늘봄 등 5가지 전략 과제와 19개의 세부 과제를 수립해 특구 지정과 동시에 집중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늘봄 학교 경우에도 부산시는 지금 올 연말까지 초등 3학년까지를 다 지금 다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보다도 제일 빨리 지금 뭐 한다는 겁니다. 교육의 힘으로 한번 다시 도약한다는 그 좋은 사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과 지역 혁신을 화두로 동시에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는 만큼 1조 5천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제때 조달해야 하고 또 정부 지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교육부에서는 특구 운영과 관련해서 연간 30억에서 100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고 있으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 요청한 금액은 약 5천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교육부는 1차 시범지역 선정 결과를 이달 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남희력입니다. 경주시는 올해 신라문화재의 주요 콘텐츠를 보강하고 시민 참여를 늘려 이 문화재를 세계적인 명품 축제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2025년 에이펙 경주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복합 문화도서관 건립에 앞서 국제 설계 공모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경주시의 올해 문화예술 분야 주요 정책을 임재국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경주의 대표적인 축제인 신라문화재. 올해 51회를 맞아 경주시는 세계적인 명품 축제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지난해와 같이 올해도 축제와 예술제로 나눠 개최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화백 제정과 실크로드 페스타 등 주요 콘텐츠를 대폭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51회째를 맞은 만큼 지역 실정에 맞는 아주 특화된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원래 대한민국 명품 축제를 넘어 글로벌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주 황성공원에 추진하는 복합문화도서관 787억 원을 들여 올해 재정투자 심사를 거쳐 내년에 착공해 오는 2027년에 완공합니다. 경주시는 천년 고도에 걸맞는 최고의 복합문화시설로 만들기 위해 국제 설계 공모를 추진합니다. 책만 빌리는 공간이 아니고 와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전시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의 좀 성장은 물론이고 어떤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쓰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경주시는 4월 총선 이후로 예상되는 2025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 공모에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146만 명의 서명부를 정부에 전달한 데 이어 공모 절차에 따라 서면 심사와 현장 실사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이 성공한 것 이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이미 경주시가 되었다라는 발표를 오늘 한다라는 속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신라환경 핵심 유적 복원 정비 사업 중 경주시는 올해 황룡사 구층 목탑 관련 실감형 콘텐츠를 개발하고 동궁과 월지에 야간 경관을 정비합니다. 올해 벚꽃이 일찍 개화한다는 전망에 따라 경주시는 3월 22일부터 사흘 동안 대릉원 벚꽃축제를 열고 4월 6일 벚꽃 마라톤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하구 갑의 최인호, 연제구의 이성문 후보를 단수 공천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3차 공천심사 결과를 통해 부산 사하구갑 최인호, 연제구 이성문, 양산시을 김두관 후보를 단수 공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부산 지역구 중 민주당 공천심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곳은 중영도, 남구갑, 남구을, 북강서갑, 해운대을, 사하을, 수영, 사상구입니다. 진보당 연제구 노정현 예비후보는 어제 부산시 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선관위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노 예비후보는 윤 대통령이 부산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북한 재개발 등 지원책들은 여당에 유리한 선심성 공약으로 의도적인 관권 선거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 제8대 이사장으로 선임된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 원장이 어제 문현동 국제금융센터 거래소 본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정 신임 이사장은 최우선 과제인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구체화와 증시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시장 감시 기능 강화 등 현안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정 이사장의 임기는 오는 2027년 2월까지 3년입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제주 서귀포항 남서쪽 61km 해상에서 부산 선적 1,900톤급 화물선이 침몰하고 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5,000톤급 경비 함정을 급파해 신고 3시간 반 만에 화물선에 타고 있던 승선원 11명 전원을 구조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에는 기장군 앞바다에서 승선원 1명이 타고 있던 17톤급 선박의 위치 신호가 끊겨 해경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올해 1월 기준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부산 지역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제곱미터당 627만 원으로 전국 평균 528만 4천 원보다 18.7% 높았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 제곱미터당 아파트 분양가가 부산보다 높은 지역은 서울 1,123만 4천 원, 제주 780만 1천 원, 경기 652만 1천 원 등 3곳입니다. 경주 마우나 리조트 참사 10주기 추모식이 어제 오후 부산 외국어대학교 추모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추모식에는 유족과 교직원, 학생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추모 기도와 헌화로 희생을 기렸습니다. 지난 2014년 2월 경주 마우나 리조트에서 열린 신입생 환영회 중 폭설로 체육관 지붕이 무너지면서 10명이 숨지고 214명이 다쳤습니다. 부산 지역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부산시는 어제부터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 등 노후 경유차 만 100대에 대해 조기 폐차 시 모두 262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제는 봄처럼 따뜻하더니 하루 만에 다시 겨울이 됐습니다. 밤새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해 현재 기온은 부산이 2.6도로 어제보다 10도가량이나 뚝 떨어졌는데요. 예년 수준의 추위지만 하루 만에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서 오늘은 더 춥게 느껴지겠고요. 낮에도 기온은 10도에 머물겠습니다. 눈비가 모두 그치고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부산을 비롯한 동쪽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대기질은 좋음 수준으로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낮부터 다시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일요일인 모레 오후부터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